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시장 지수는 눌려졌습니다만 현대차의 초강세의 흐름,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연동되어 있는 기아의 흐름도 만만치 않죠. 거기에 삼성물산, 또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으니까 주력주 채워놓고 상한가 종목까지 잡는 거죠. 거기에 신성델타테크, 자, 교육해드리고 굉장한 강세예요. 122% 더블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수익 범위를 당장 화요일 날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시고, 주력주에서의 신고가 랠리, 그리고 교육 종목에서의 상한가 랠리, 신성델타테크에서의 더블 랠리 잡아가셔야겠죠. 구정 전에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 더 확장되셔야 됩니다. 50분 동안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일 당장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5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요 대단합니다.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횡보의 기준이 잡혀 있었죠. 요 횡보의 기준,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또 미국 다우지수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우리나라만 횡보. 사실상은 주가 부양책을 정부 정책으로 내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전 국민이 다 주식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닌데 웬 주가 부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발을 담궈 놓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이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양책을 써서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들어 올려 주겠다. 그게 정부의 정책의 의지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총선 지나고는 또 제자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하고 인위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놔라, 이건 아닙니다만 똑같이 흘러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정부의 정책 기준이 저 PBR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월 중으로 저 PBR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만들겠다? ETF 상품을 만들고? 에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옳죠. 지금 저 PBR을 떠나서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이런 업체들,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런 쪽의 흐름이 일단은 강력하게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2014년도의 제도의 기준인데, 유보액 기준. 그러니까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해서 일본, 미국, 또 대만까지도 이렇게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폐지 전에는 15%의 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면제해 주다 보니까 202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요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런 쪽의 기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써라.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견인이 됩니다. 만약에 유보금을 계속 나는 쥐고 있을 거야.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시켜서 세금을 내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윤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에, 그때는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놔도 좀 될 수준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월 한 달에 너무 많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10월 한 달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종가가, 시장 기준의 종가가 2277까지 밀렸었어요. 그 흐름, 거기서부터 시장은 13.75% 올라왔고요. 1억 원의 가상계좌의 상승률은 19.16%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가 하이닉스 과도하니, 시장 조정이 과도하니 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을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주력주에 압축을 합시다 해서 하이닉스 55%, 자동차 25%, LG화학 15%, 한미반도체 5% 이렇게 비중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2월 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1월 달에 또다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월 달에만 13%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는 1월 달에 오히려 8%, 9%가 밀렸습니다. 결론은 과도하다. 그럼 2월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짤까?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까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15, 그리고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5% 이렇게 넣어놨어요. 결론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다음에 강보합 수준이지만 LG화학과 현대차가 들어 올려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5.6%. 시장도 뭐 어마어마해요. 3.77. 그러니까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력주를 이렇게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현대차, KB금융 날아가는데 동반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쭈삣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력주의 수익도 놓쳐, 거기다가 변동성 매매 종목도 수익을 다 놓쳐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주력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일본이 PBR이 1.4배, 2.47배, 미국이 4.7배니까 이에 맞게 우리도 저 PBR 종목군들 들어 올려줘야 된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ETF 상품 사서? 그건 아니죠. 미국 쪽의 초강세 흐름이 MS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 정도로, 메타가 하루에 20%의 폭등이 나왔죠. 금요일 날. 그런 흐름.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구글. 요 순위를 지금 아마존하고 알파벳하고 순위를 좀 잘못 놓은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긴 상태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요거 좀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기준에 MS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는데 PBR이 12배예요. 거의 뭐 13배죠. 애플은 38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47배예요. 삼성전자가 1.47배, 48배 정도 합니다. 결론은요. 저 PBR 그럼 삼성전자 못 가란 얘기잖아. 하이닉스 못 가란 얘기죠. 아니 왜 정부의 정책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시장을 견인하고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럼 주주환원 정책을 각 기업별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라. 그 이유는 예전 뭐 군사정부도 아니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그거 세금 다시 매길까? 세금을 다시 설정할까? 싫지.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주가를 부양하라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대로 시장의 강세를 띈다는 거지. 저 PBR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9%까지 올라왔었어요. 전체 시장에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26.5%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걔네는 눌리고 저 PBR 종목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계가 있죠. 한국전력 적자인데 PBR 0.3배라고 해서 한국전력 그러면 들어 올려야 돼요? 지주사가 자기 사업도 없는 지주사가 PBR이 낮다고 해서 지주사를 들어 올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논쟁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결론은 정부가 시장을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거고,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 게 아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에 불법적인 요인이 제한적이다. 면죄부를 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그렇죠. 대국민 관련 사회 환원 정책, 또 주주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순위 1순위로는 우리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의 1순위의 기준은 주주 환원 정책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KB금융처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등락 유례 범위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당연히 8만 원 넘기면서의 흐름이 슝슝슝. SK하이닉스는요, 당연하죠. 미국장에 빅테크들이 그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면서 시장의 지수가 견인될 수 있다? 절대 삑삑삑. 그럼 정부 금융당국 윤정도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결론은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전부 현대차가 빠지질 않아요.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편입 기준이니까. 2월 2일에도 남들은 다 겁을 먹고 2월 1일 날 폭등이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근데 2월 2일 날 또 이걸 사라고 얘기를 한다? 겁을 내서 못하죠. 근데 윤정도는요. 첫 번째 장대 양봉에 왜 겁을 내십니까? 주봉의 흐름에 왜 겁을 내십니까? 2월 5일에도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1순위죠. 1순위. 응? 당연히 1순위죠. 그리고 묶어서 2순위인 거고. 그리고 얘는 변동성 매매의 3순위. 응? 이해되세요? IT가 못 가고 시장에 간다? 못 가요. IT가 시가총액 비중이 26.5%로 줄어들어 있다? 근데 그들이 못 가는데 시장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IT 위주로 먼저 보십시오. 반도체 위주로 먼저 보시고 당연히 자동차, 금융지주사 강세를 띠면 강세를 띠는 대로 눌리면 눌리는 대로의 편입 설정. 그러면 이런 매직 같은 일이 신성델타테크, 엔캠 신고가 지금 엔캠 투건 들면 이제 신고가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 되고요. 기아, 현대차 그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5위, 6위까지 올라옵니다. 그 흐름이 이렇게 수익률로 현실적인 수익률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상한가입니다. 1월 이후에 33개의 상한가,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6종목 상상상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춤추고 오늘 같은 날 시가총액 7천억이 넘는 종목 현대 힘쓰에서 상한가. 우리는요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준은 설정해드리고 검색기 기준에서는 잡아드려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기준은 제한적으로 설정해드리죠. 그럼 누굴 잡아요? LG화학, 현대차, 변동성 매매, 엔캠. 오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는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HLB 제약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HLB에 집중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검색기만 있으면 이렇게. 검색기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런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십 가지의 수식이 있어요. 그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불기둥 AI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서 종목가 남아줘라고 딱 펼치면 바로 HLB 제약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목 검색기에서 진입. 그리고 나서 진입한 이후에 13.18% 그리고 탈퇴가 있었으니까 재진입이 나왔겠죠. 그럼 탈퇴가 됐다면 차익 실현.
마찬가지예요. 현대힘스의 상한가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50여 종목 됩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이 250개가 되는데 1조도 안 되는 7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5위야. 시가총액 순위는 250위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거래대금이 5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한가, 상한가.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포착이 됐느냐, AI에. 에? 포착이 이렇게 됐잖아.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2월 5일 13시 55분에 배터리 97% 어우 꽉 차 있네. 어? 종목이라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S1000 시가총액 3천억에서 1조짜리 종목 기준의 현대힘스 이게 뭐라고요? 검색기, 불기둥 AI, 인공지능 불기둥 AI S1000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갖고 계셔야겠죠. 노란 쪽에 들어오시면 설정 교육이 다 돼 있겠죠. 요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하시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률 상이어서 15위여서 아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상승률 아무리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검색기에 포착돼서 진짜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의 기준이죠. 검색기 포착되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불기둥 AI입니다. 서현이와 현대차 이런 종목이 딱 튀어나와야지. 예? 결론적으로는 포착되고 14% 올라온 이후에 탈퇴 요 가격에 탈퇴 신호. 그럼 전량 차익 실현. 이 흐름이 신성델타테크까지. 신성델타테크 얼마예요? 이렇게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9위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승률 9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상승률 1위. 코스닥 시가총액이 10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10위까지 치고 올랐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4위입니다. 거래대금 4위. 내일도 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600만 주가 내일도 터져줘야 돼. 최소 500만 주. 최소. 3%에 포착되고 20.86까지. 3%에 포착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다시 봅니다. 이게 뭐예요? 2월 5일 12시 41분 배터리 충전 계속하고 있어서 100% 이게 뭡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결론적으로 이 신성델타테크를 포착을 하고 이 엄청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성델타테크 그 전부터 검색기 뜨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9만 원입니다. 설정해 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9만 원입니다. 1월 말에. 1월 22일이에요. 불과 얼마 안 돼요. 1월 22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1% 아니야. 114% 아니야. 120%를 넘겼어요. 갭에 대한 기준.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9만 원의 기준이었다면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이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는 여기까지 더 치고 들어 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기 뜬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현대차 8위. 이런 데서 수익 내야죠.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현재 얼마예요? 5위인데 당연히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밀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올라서 시가총액 60조 넘길 수 있다. 60조 넘겨봐야 순이익이 12조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PBR 5배뿐이 안 돼요. PER 5배. 그렇게 해서 PER로 따져야지 얘를 지금 PBR로 따지고 앉아서 저 PBR이니까 올라간다. 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정책. 진짜 속상해서.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배당 확산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우리나라 1위, 순이익 우리나라 1위였죠. 작년 기준에.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다시 그런 흐름들의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2위예요. 금요일까지 1위였죠.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500만 주 이상 유지가 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현대차의 기준에 보합에서 포착
5.51%까지. 검색기입니다. 엔캠과 현대차가 둘 다 떠요. 응? 엔캠도 이렇게 떴는데 내가 혼내줄까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떠서 그냥 쭉쭉쭉쭉쭉쭉 2월 5일 날 19만 원 넘기고 막 쭉쭉쭉쭉쭉 갔잖아. 언제예요? 12시 41분 배터리 100%. 응? 결론은 종목 검색기. 자, 지금 제가 한번 시간 뭐 한 10초라도 드립니다. 20초, 30초 드려요. 방송 중이니까 문자를 못 보내겠어요. 제가 잠시 멈춰버릴게요. 방송하면 그냥 탁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내시는지. 문자 지금 보내셔야 될 건 지금 화면 딱 나오잖아요. 샵 3989로 문자 보내시는 거야. 어떻게 보낼지 몰라. 빨리 옆에 사람 부르셔가지고 야 아들아, 아야 딸아, 야 손자야 일로 와봐. 인기투표, 가요 프로그램 인기투표만 하지 말고 윤정도 빨리 좀 보내줘.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대차 같은 종목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현대차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 잡아내자. 그럼 현대차는 목표 주가가 25만 원 아니지. 매집에 대한 부분이 7.11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10%를 넘긴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 이상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7%. 현대차 내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거래량 다 들여다보면서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19만 1,900원입니다. 언제야? 1월 29일 날 19만 1,9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31일 날 19만 4,2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20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인데 24만 원의 목전에 있잖아. 19만 원부터 24만 원이면 20% 넘게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익 범위가. 그리고도 목요일, 그리고도 금요일, 그리고도 월요일 날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와. 여러분들이 싫다 해도 계속 나와. 그러면서 이런 수익 범위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선배계좌에 그냥 오롯이 수익으로 설정된 거죠. 수익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주력주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에서 변동성 종목까지.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남들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 수익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다. 이렇게 훌륭한 수익 범위들을 왜 놓치실까? 혼자 힘드시죠? 함께 하십시오. 검색기에서 V1300 종목 세 종목에 신성델타테크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엔캠입니다. 이런 데서 쭉쭉쭉 대박 수익.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인원은 선착순 50명이에요. 문자 보내시는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지금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 현대차
근데 뭐 어차피 같은 흐름이니까 기아를 좀 짧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뒷부분에 앵캠 볼 수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 지금 40%입니다. 언제 1월 22일부터 85,900원 대비 40% 올라와 있는 거예요. 1월 22일 대비해서 시가총액 6위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윤정두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저 PBR 디스카운트 해서 아니 시장이 저평가 상태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지. 저 PBR 종목을 찾기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PER을 먼저 봐야죠. 응? 그잖아요. 지금 뭐 성장주들의 경우에 1배 미만의 성장주가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 말라는 얘기야? 기아 지금 1.2배입니다. 그럼 기아는 더 이상 주가 상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도 PBR 뭐 2배 이상으로 그럼 지금 주가 대비 30%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근거는 PBR은 1배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죠. 적자인 하이닉스가 내년 순이익 10조까지 증가를 해요. 그런 부분의 저평가 상태를 운운해 줘야만 초강세 흐름이 나오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시장의 ETF 상품 발행해서 뭐 2차 전지야? 그런 후유증 감당할 수 있겠어요? ETF 상품 얼마나 돈 모인다고 그걸로 시장을 견인해?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죠. 각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불법이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다. 그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이 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활 그것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할 거냐. 배당의 증가와 자사주 매입 또 이익 소각까지 연동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잡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견인된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쏠림 영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아, 현대차를 개인들의 수급 범위가 윤정두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아와 현대차 특히 기아 오늘 쭉 미끄러 떨어졌다가 돌릴 때 그 강력한 매수, 그 강력한 매수에 대한 교육 선택받으신 시청자분들 빼고는 지금 정부의 정책에 지수만 땡긴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지금 뺏겨져 가는 상황이죠. 지금 PBR 0.9배 내가 우리 직원분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혼내줄 거야. 그냥 연구원분들도. 이게 언제적이에요? 1월 25일이라고. 지금 얼마요? 1.2배. 예? 1.2배. 기아 못 간다는 얘기냐고. 그럼 이들만의 흐름이냐고 이게요. 그렇지 않죠. 하이닉스의 순이익 10조 개선폭. 근데 PBR이 1배 이상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못 간다는 논리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왜곡된 현상 부분이 아마 바로 바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다시 눌리니까 뭐 종목은 현대차는 올랐다 해도 그러다 보면 분위기 또 우왕좌왕하겠죠. 그러면 윤정두 같은 훌륭한 윤정두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정책적인 부분을 들으셔야 돼. 뭐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보액에 대한 저러한 내용들 아무도 모르고 계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것도 내가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분들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연구원분들 계시면 전부 써놓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저도 까먹으니까. 뭔 내용이냐면 오늘 제가 그래서 지난 11월 12월 2달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18% 올랐어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18% 올랐습니다. 그때 기준에 자동차가 저평가였으니까 들어 올리겠죠.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3년 10월 2일 4분기부터 지금까지의 기준 누적 순매수 1위가 현대차입니다. 2위가 기아입니다. 누적 쌍끌이 순매수 1, 2위가. 이거는 이제 전체 작년 1월부터의 기준이고 당연히 뭐 IT 있으니까 또 좋긴 한데 너무 긴 기간보다는 또 최근 기간을 잘라서 보여드리는 게 옳죠. 결론적으로 기아의 이러한 뭐 증권사 보고서 자료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혀 있는 거고 정확히 1월 26일 날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뭐 중간에 뭐 이야 기아가 현대차 시가 조각을 넘겼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기아가 쭉쭉 갈 거야. 아우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실적은 어찌됐건 현대차의 실적이 월등히 더 긍정적이에요.
더 긍정적이라는 것보다는 규모의 면에서 좀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는데 기아가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차피 현대차의 기준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둘 다 같이 가는 거지. 2차 전지 날아갈 때 뭐 누군 가고 누군 못 가고 그랬나? 2차 전지의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다 똑같이 갔죠. 자, 기아의 검색기입니다. 핸드폰 검색기. 1월 31일 날 11시 4분에 10만 원. 이게 얼마? 12만 원 훌쩍 넘겼죠. 12만 원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따져도 20%예요. 8만 5천 원대부터 따지면요. 40% 상승해요. 방송에서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실적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23년 기준 2위였습니다. 올해 기준 3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이었단 말이지. 2차 전지 막 날아다닐 때 10이 이탈될까 봐 동네 창피하게 10일까지 밀려 내려갈까 봐 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 지금 전부 떠 있죠. 지금 언제요? 2월 1일입니다. 전부 떠 있어. 전부. 초폭등 랠리. 저 수익 범위들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노란톡에 같이 계시면 이렇게 행복한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10만 원, 11만 원 설정해드렸어요. 4.43% 매집돼 있을 때. 지금 현대차는 7%에 매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얼마예요? 1,900만 주죠. 그럼 얼마예요? 5%대입니다. 주식수 몇 주? 4억 200만 주. 주식수도 모르고 뭘 대처하겠다 안 돼. 기아는 얼마? 5% 수준의 매집. 현대차는요 7.11%의 매집. 같은 기간에. 그 매집 규모만큼의 설정 범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5%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이기 때문에 4차 목표 주가 얼마? 15만 원까지 설정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것이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입니다.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89,800원입니다. 9만 원 기준 잡고 얼마 30% 이상의 수익이에요. 실질적으로 8만 5천 원대부터 9만 8천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은 어때요? 음봉에서 돌려졌기 때문에 윤정두가 노란톡에서 교육해서 잡아들인 거죠. 제발 좀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전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우와 3개월 만에 계좌 50% 수익 났어요. 6개월 만에 더블 수익 났어요. 내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윤정두의 교육 자료 가지고 지금 선착순 벌써 뭐 채팅방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선착순 50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또 들어와 계신 분들 교육의 힘 채팅방에 교육의 힘 선착순으로 빨리 넣으시는 분들께는 윤정두의 도서 10권 중에 주린이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기초도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교육 후기 넣으시고 수익 자랑 좀 올려주시고 실질 수익 계좌 나서 이야 늦는 않나 행복해요 이렇게 춤 좀 추시라고 참여하시는 방법 선착순 이제 20명도 안 남았어요. 이 자리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뭐 기아나 현대차나 사실은 묶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현대차가 강하고 기아는 못 갔는데요. 기아 미끄러져서 돌린 그 힘의 탄력.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률의 기준은 기아가 좀 더 가벼웠죠.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만 고민하세요. 저 PBR주 아니에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PBR주 찾기 운동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의 경우가 PBR이 여전히 낮긴 합니다. 1배 미만이라. 근데 그렇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PBR도 낮을 뿐더러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부분을 더 놓고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장도 아닌데 왜 자산가치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제학 논리상, 증권시장의 기본적인 논리상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 기준에 자산가치가 풍부한 쪽에 안정성의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보는 거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기준을 잡는 거지. 시장이 성장 랠리를 걷고 있는데 무슨 저 PBR 줍니까? 일본이 저 PBR 주들 작년에 자구책 마련하라. 그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준을 준 거지. PBR이 낮으니까 인위적으로 주가 견인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기업의 실적 개선폭이 먼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현대차의 기준이 저 PBR로만 따졌을 때는 대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이거 금방이에요. 1월 25일 이거 진짜 혼내준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뭐 모니터링 하신 분들 또 연구원분들 직원분들 임직원 방에 다 올려놓으세요. 컨센서스 전부 현재 날짜로 바꾸라고. 하루하루가 민감한 시점에. 0.61입니까? 아니야. 아까도 기아가 0.9로 돼 있었죠? 1.2가 넘습니다. 지금 현대차 이 상황이면은 33% 올라왔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33%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20% 올라왔다 치면 0.7배, 0.8배 가까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오르면 현대차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 부분도 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실적 규모에 대해서 15조, 올해도 14조 5천억, 또 내년도 14조 5천억의 영업이익 순위가 3위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서 맴돌고 있다? 아니지. 자력으로 3위 갈 수 있다. 90조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40만 원, 5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PER이 우리나라 PER이 10배, 11배 수준이라고 했을 때 현대차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성의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실적의 범위에 연동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동차가 7배에서 9배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었고 평균 PBR이나 PER의 경우는 밴드로 해서 시장에 최근에 한 5년치, 6년치는 일반적인 HTS에 나와 있는 기업 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 10배, 12배 혹은 14배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요. 그게 오버슈팅인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꺾일 거를 주의하는 거고.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이 1,500만 주예요.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입니다. 1,500만 주라고 한다면 7.11%야.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도 상반기까지의 매집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수급이 멈춰지다 보니까 횡보 그리고 일정 범위의 조정이 나왔던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아주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 어떤 것 때문에? 저평가 상태는 알고 있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으로 고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익 소각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 때문에 주가가 땅땅땅 치고 들어 올라간다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회사에 중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컨트롤을 못해줘 지금. 구정 앞두고 나서의 기준인 건지 왜 컨센서스를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저 PBR 운운하고 있는데 25일 거를 그냥 윤정두가 혼나야지 윤정두가 떼치 해야지 뭐. 윤정두가 그럼 직접 잘라서 검토할 때 갖고 나서야지.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
그냥 옆에서 옆집에서 그냥 보도자료 보고 나와서 저 PBR 주가요? 아 지주사가요? 절대 안 된다고. 오늘도 제일 강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된 현대차,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기아, 그리고 탄력적으로 변동성 반등폭을 줬던 금융지주사, 이런 쪽의 기준을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2월 1일자의 기준에서도 계속 20만 원 미만에서도 또 20만 원에서도 검색기에서. 아니 검색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 멍하니 보고 계시면 누가 검색기 줍니까? 좀 능동적이시라니까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야 나도 검색기 있으면 좋겠다. 야 이 검색기 하나면은 천하의 이 현대차 같은 종목이 이렇게 진입 신호가 9시 5분부터 나오는구나. 진입하고 수익률이 4.73까지 나오는구나. 이 무겁기로 유명한 삼성물산의 변동성이 금융지주사의 흐름이 진입되고 수익률이 저 정도구나. 야 나도 좀 진입하게 좀 해주세요. 검색기에 좀 튀어나오는 거 좀 나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방송에서 맨날 300만 주 기준 거래량 400만 주, 500만 주 잡아드리면 뭐합니까? 현대차가 100만 주 넘겨본 게 얼마만이에요? 100만 주 넘기고 그다음 바로 300만 주, 그리고 500만 주, 600만 주까지. 그 거래를 터뜨리고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놓칩니까?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2월 5일자의 기준에서도 검색기에 뜹니다. 강보합에서부터 떠요. 강보합에서부터 떠서 움직임이 뜨고 나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온 폭의 기준이 5.04%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재편입의 기준을 더 위에서라도 잡아야 되고 또 기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2억 1,100만 주라는 주식수 꼭 기억하셔서 1,500만 주의 기준 매집의 기준이 설정돼 있다. 2억 1,100만 주짜리가 1,500만 주면 7.1%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19만 4천 원이에요. 이제 툭 건드렸던 거지 시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못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23만 원, 25만 원. 이때가 6.52%고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와서 130만 주 이상 또 들어와서 7.11이에요. 그러면 매집에 대한 3차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3차 목표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30만 원 이상까지. 당연히. 겁나세요? 지금의 이 일봉의 이 흐름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 흐름이 이게 겁이 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봉의 크기가 겁이 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기억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언제요? 7월 달에. 근데 그거는 겁이 안 나서 따라붙었다가 지금까지도 곤두박질 치는데도 2년, 3년을 갖고 가겠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삐삐삐. 박수영재 TV와 윤정두는 7월 정확히 26일 날 장중방송 13시 방송을 통해서 전량 차익 실현. 누굴? 2차 전지를.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인까지 전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현대차의 비중 전체 포트의 25% 이상. 그 결실을 이제 잡아가는데 지금에 와서 어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가 많이 올라? 많이 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이제 스타트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고점인가요? 어디서 차익 실현? 이제 스타트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한 달 만에 20%씩 올라와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몇몇 사람의 현혹된 흐름에 마지막 자리에 차익 실현 못하고 힘겨워하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요 반도체 기준에서의 주력주의 흐름 잡아내셔야 됩니다. 선착순 노란톡 50명 오늘 입장인데 벌써 4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더 이상 이제 자리 없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엔캠의 경우에 지금 이제 1월 이후입니다. 1월 이후에 누적 수익이 110%입니다. 검색기에서 86,300원, 제가 캡처한 걸 기준으로는 91,200원부터 또 고점 대비해서 하루에 28%씩 밀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 받아야 돼요. 이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죠. 다소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주력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없어요. 이거 여전히 뭐 못 고치고 있는데 화면이니까 뭐 수정도 못하고 91,200원에 포착이 됐던 거죠. 그 이후의 흐름에 지속적인 매수의 기준만 설정된 게 아닙니다. 차익 실현 범위를 강력하게 잡아드렸고 고점 대비 28% 밀리기 바로 직전에 4번의 강력한 매도 사인을 드렸고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누적 수급은 전혀 없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누적 수급은 없습니다. 2월 5일 날 일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수급이 없어요. 그럼 왜 움직일까요? 뭐 김아무개 소장, 선아무개 소장, 그리고 빠떼리 아저씨 박아무개 씨 이런 몇몇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선행 매매하고 있잖아요. 불법이죠. 2명은 지금 압수수색 받은 상태에서도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더 강력하게 때려야 돼요. 그 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추종자들 얼마 없어. 금융당국이 괜히 놀래가지고 야 추종자들 많구나. 그 사람들 입만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시킴으로써 2차 전지의 그 엄청난 손실폭을 더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폭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 뭐 2030년까지에서의 실적이 매출이 뭐 20조 이상 전액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은요.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증권사 보고자료에 나온 건데 보고서에 나온 건데 일부 증권사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뭐 20조 30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은요. 위험고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은요. 엔캠의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외국기관의 매집도 아닌 상태에 앞서 말씀드린 뭐 선아무개 소장, 김아무개 소장, 그리고 빠떼리 아저씨 박아무개 씨 이런 사람들의 몰빵하세요. 몰빵하라잖아 이거를. 그렇게 해서 파킹 물량이 바뀌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정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엔캠의 경우는요. 이렇게 검색기에 떠서 매매 신호가 잡혀질 때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빨리 넘기겠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급격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교육적으로 편입 설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범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19만 원. 근데 갭이 이제 또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보시고 23시 50분 방송에서 나머지 부분 함께 보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